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위기의 토트넘에 부임해온 안토니오 콘테 감독. 그의 데뷔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첫 골을 터뜨리며 토트넘 허스퍼가 유로파 컨퍼런스 비티에스와의 홈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날 승리로 G조에서 스타드 렌에 이어 조 2위로 올라섰습니다. 남은 두 경기에서 좋은 결과로 반드시 조 1위로 올라서야 하는 토트넘입니다. 다시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역시 그는 첫 남자였습니다. 토트넘 새 구장에서의 첫 골, 무리뉴 체제에서의 첫 골, 누누 감독 체제에서의 첫 골, 이제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에서도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건 사물이건 축구와 관련된 것이라면 첫 발자취를 남기는 손흥민, 역시 대단하십니다. 오늘 경기는 콘테의 데뷔와 손흥민의 득점도 뜨거운 관심을 받아 마땅하지만 경기 시작 전에 전 토트넘 선수였던 토비의 방문과 인사가 있었고 옐로우 카드 누적으로 퇴장도 양팀에서 각각 한 명씩 나왔으며 다이렉트 퇴장도 나왔는데 그게 또 특수 포지션인 골키퍼였고 교체로 들어간 선수가 곧바로 출혈이 발생하는 부상도 일어났고 관중이 경기장에 난입하는 아주 정신이 없는 경기였습니다. 심지어 경기 종료 후 경기장에 어린 아이까지 난입을 했습니다. 경기 끝난 다음에 한 아이를 요리스가 안고 나가는 장면이 중계에 나와서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소년이 경기장에 난입을 했고 안전요원들이 아이를 제압하려 하자 요리스가 나서서 이 아이를 감싸며 보호했고 자신의 유니폼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해리 케인도 이 아이에게 자신의 유니폼을 주었다고 하는군요.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이날 운이 좋았지만 이걸 계기로 다른 아이들까지 경기장에 마구 뛰어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콘테 감독은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과감한 교체와 지속적인 전술 지시를 통해서 결국 자신의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트넘의 갑자기 허물어지는 수비와 최근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후반전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기력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 초반에 우리가 늘 답답하게 생각했던 공격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정말 오랜만에 공격 축구를 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특히 콘테는 손흥민 선수의 위치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건 지난 맨유전의 손흥민 선수 히트맵이고요. 이건 오늘 비테스전에서의 손흥민 선수 히트맵입니다. 총 3가지 차이가 눈에 보입니다. 한 가지는 박스입니다. 맨유전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상대 박스 안쪽에서의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박스 안쪽에서 많은 움직임을 가져갔죠. 두 번째는 활동 반경입니다. 맨유전에서는 좌우 할 것 없이 폭 넓게 뛰었습니다. 체력적인 소모가 많은 움직임이죠. 사실 이런 히트맵은 포워드라기보다는 미드필더 히트맵에 가깝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는 4-2-3-1에서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주 득점원이기 때문에 포워드의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경기에서는 공격에 집중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좌우로 넓히지 않고 보다 중앙지향적으로 응집해 있습니다. 공격에만 에너지를 모아서 사용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비 가담입니다. 맨유전에서는 수비 지역에서도 진한 구역이 형성됐습니다만 비테스전에서는 하프라인 아래쪽에서의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콘테는 후반에 수비할 상황이 되자 손흥민에게 수비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휴식을 부여하죠. 해석에 따라서는 손흥민은 공격 자원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제 경기를 지속적으로 치러나가면서 콘테가 최상의 조합을 이끌어내리라고 믿어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골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가져가 보겠습니다. 첫 슈팅은 호이비에르에게 침투 패스를 받은 루카스 모우라가 가져갑니다. 하지만 상대 골키퍼가 선방을 해내죠. 이때 같이 쇄도해준 케인의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 키퍼는 공을 쳐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필 쳐낸다는 게 손흥민이 있는 쪽. 수비를 맞고 굴절되어 손흥민에게 공이 흘러옵니다. 이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이 공에 대한 대처가 너무 훌륭했습니다. 만약 이 공을 안정적으로 차기 위해서 한번 잡아놓으려고 했다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첫 터치가 100% 완벽하게 안 된다면 공이 약간이라도 전방으로 튈 텐데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슈팅 각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각도가 더 나빠진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다이빙했던 키퍼가 급하게 일어나 골대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첫 터치를 통해서 다음 슈팅까지 발을 디디며 나아가는 동안 발생하는 1초 미만의 지체가
키퍼에서는 슈팅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를 가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슈팅이 이 좁은 각도의 코스로 그것도 간발의 차이로 키퍼의 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단 0.5초만 느렸어도 키퍼의 선방에 걸릴 수도 있는 타이밍이었던 것이죠. 100m를 15초에만 뛰어도 0.5초 동안에는 평균적으로 약 3.3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의 가능성을 상쇄시키려면 누가 뭐래도 다이렉트 슈팅이 위력적입니다. 상대에게 예비 동작을 주지 않기에 매우 위력적이죠. 그런데 경기를 보다 보면 모든 프로 선수들이 흘러나오는 공을 다이렉트 슈팅으로 가나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한번 잡아놓고 때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슈팅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자신에게 흘러오는 볼을 다시 돌려보내는 슈팅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강도나 정확도 면에서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흘러나오는 공을 다이렉트로 차는 장면이 다른 경기에서도 종종 나오지만 생각보다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공이 뜨거나 아니면 너무 꺾여서 골대 바깥으로 나가버리기 십상이죠. 연습 상황에서 프리하게 차는 것이야 정확도가 높겠지만 급박하게 움직이며 호흡이 올라오고 있는 실제 경기에서 다이렉트 슈팅은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미드필더끼리 경기 중에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끼리 인사이드 패스를 주고받는 장면에서도 조금만 집중력이 떨어지면 공이 지면에서 뜨는 경우가 종종 나올 정도니까요. 지난번 맨유전에서 스킵의 실수로 실점을 했던 장면에서도 사실 스킵에게 공을 주었던 호이비르의 패스가 갑자기 위로 뜨면서 왔고 그 공의 첫 터치가 어렵게 되면서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상대 골키퍼가 골대를 버리고 나와서 다이빙을 한 상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공을 잡지 않고 바로 슈팅으로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공은 두 선수의 사이를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가르며 콘테에게 첫 골을 선사하죠. 정말 다시 돌려봐도 너무나도 완벽하고 깔끔한 슈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과 더불어 추후에 두 골을 더 넣으며 쉽게 승리를 거머쥐는 듯 했으나 상대에게 두 골을 내어줬죠. 콘테 감독은 경기 후 가졌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하다. 난 내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발전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팀은 젊고 좋은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제 콘테의 첫 경기입니다. 그의 훈련을 통한 전술이 완벽하게 스며들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가 선수들의 분위기, 경기장의 흐름을 바꿔놓았다는 것은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 가능성이 많은 선수들이 모두 노력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손흥민 선수의 지속적인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역시 I guess.